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미래탐구 원장 강상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소해 주신 여사님께서 절 처음 보시고 저 사람이 원장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장치고는 좀 이렇게 복장이 자유롭고 외모도 좀 가벼워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를 하면 할수록 왜 저 사람이 원장인지 알겠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원장님들이 꼭 반드시 정장 차림으로 무게감 있게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 저희 학원에서 의대 전문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하라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유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의주. 그래서 여기서 의대합격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의대 진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중3 때 일찌감치 의대 전문 프로그램을 런칭한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의대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혜웅 소장님을 모시고 현 중3들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입시제도의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작년에 한국의 트렌드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한국의 트렌드 딱 한마디가 뭐냐면 평균의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는 없어지고요.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역별로 양극화 심화돼서 어떤 도시는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집값이 뭐 물론 경제 상황 때문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지역들은 점점점 인구가 소멸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대학 입시도요, 예전에는 인문계가 약 3분의 2, 자연계가 3분의 1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공상의 체제에 의해서 사무직을 해야 된다, 블루칼라는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인문계 지원자들이 많았고, 자연계는 취업을 하더라도 현장 공장을 가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했었습니다. 근데 IMF 경제 위기로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자연계는 여전히 확 줄었죠. 대부분 의대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그리고 인문계는 여전히 로스쿨이라든지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등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됐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의대 열풍이 아주 심하게 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어졌지만 인문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보다는 자연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요. 강남의 모 고등학교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47등까지가 자연계열 진학자입니다. 인문계 전교 1등이 48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연계 편중이 심화되고 있고, 자연계 편중도 공대 가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학과거든요. 반도체학과들이 다 미달났습니다. 추가 모집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반도체 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반도체 산업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성을 띠는데,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애들이 다 반도체학과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문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군대와 관련된 계약학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미달났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법대 가래 법대 가고, 경영대 가래 경영대 가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 가래 행정학과 가고, 회계학과 가래 회계학과 가고, 그 다음에 의대, 약대, 치의대가 있었고, 사실 의대는 MD 체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 뽑으니까 공대가 좀 넓어졌는데, MD가 전부 다 없어지고 약학전문대학도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의대 열풍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 의대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이거였어요. 44살인 대기업 부장님이 회사를 때려치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44살에 의대 6년 다니면 50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너무 화제가 되니까 유튜버들은 또 흔히 말하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의사가 40대 의대 입학 과연 수련회 거치고 하면 기회비용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시 열풍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몇 살까지 사시에 합격해야 인생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때 나온 게 구수였어요. 마지노선이
고수까지 해도 웬만큼 일반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44살에 의대 합격한다? 대기업 부장님이면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사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로 전향을 했겠죠. 과연 승산이 있을까? 근데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막 구독자들 이런 거 많아요. 구독자 고민 상담. 30살인데 의대 갈까요?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점 의대 진학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살의 의대 가도 지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가 반드시 전문의까지 하고 병원을 개원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사회는 뭐의 시대입니까? 컨텐츠 시대입니다. 꽈추영 아시죠?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진료로 버는 돈보다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거나 여기저기 컨텐츠로 버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옛날에 치과의사, 서울대 나오신 치과의사도 아름다운 미모를 통해서 컨텐츠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 44살에 의대 합격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뭐 하겠다고. 근데 이분은 그러겠죠. 인생 80까지 간다.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2년만 있으면 그동안의 기회비용 모두 보상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44살에 의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 각종 우리나라 강연사업 유행이잖아요. 삶의 회의와 삶에 대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강연 한 번. 그 다음에 또 재수학원 가서 강의 한 번. 나도 했다. 44살. 눈이 침침해서 글자도 안 보인다. 노안 왔다. 그래도 나는 의대 갔다. 그리고 이제 44살 또 뭐 하겠습니까? 중간고사 기간 되면 44살 아재와 스터디 윗미. 충분해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의대 열풍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나머지 직업들은 되게 불안정해요. 애들하고 제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의대보다는 약대가 삶의 질이 좀 더 높지 않겠니? 선생님, 약사는 곧 AI로 대체됩니다. 애들한테 뭐 얘기하잖아요. 다 AI로 대체된대요. 야, 그럼 요리를 배워볼래? 요리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AI로 대체됩니다. 다 AI로 대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AI로 대체됩니다. 미국은 지금 AI가 사실 뭐 하고 있냐면 MRI 이런 거 판독을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AI가 전체적인 화소 단위까지 판단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상 없다고 얘기했는데 AI는 초기암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또 제가 그러거든요. 야, 자연계로 너무 많이 가니까 인문계 가가지고 차라리 로스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앞으로 변호사 AI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의 모든 답변이 다 AI인데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감보다 애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고요. 애들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모든 걸 AI로 통과시키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의사 열풍이 이렇게 세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어머님들도 우리 애를 의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 어머님들 전략 이거죠. 딱 어머니들 만나보면 낙생고 가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집중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의대를 가자. 이런 생각 하나. 아니면 이제 좀 우회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죠. 애들 공부 못하는 데 가가지고 전교 1등을 먹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간다. 이게 되게 착각이에요. 자, 전교 1등부터요. 전교 3등까지는 낙생고 전교 1등과 낙생고 전교 3등, 보편교 전교 1등과 보편교 전교 3등, 판교고 전교 1등과 전교 3등까지는 성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애들이나 다 영재 과고 준비했고요. 선행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의 문제냐면 낙생고는 1등부터 60등까지가 촘촘한 거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아주 유명하지 않은 고등학교들은 그 밑에가 듬성듬성한 것의 차이일 뿐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떤 학교를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능하면 강남으로 이사 가라. 의대 합격 배출 상위 20% 중에요. 거의 50%가 강남 학교입니다. 분당의 학교 딱 하나 있어요. 낙생고.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가면 두 번째 대안은 상산고를 보내라. 가족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애 하나를 전주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 맛과 전라남도의 예술과
전라북도 예술과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면 한옥마을에서 가족 회식을 하면서 애가 3년 뒤에 올라오면 된다. 그 이외에는 이 동네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없어졌다 그랬죠. 의대 합격자도 평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없어졌어요. 휘문고 151명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낙생고 몇 명이에요? 48명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근데 명확하게 보면 3분의 1은 아니다. 왜냐하면 낙생고는 3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휘문고는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 있는데 1위 휘문고 151명, 상산고 2위 126명, 세화고 96명, 경신고 73명. 근데 여기 보면 휘문고 자사조, 상산고 자사조, 세화고 자사조. 경신고 일반고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거의 비공인 자사고입니다.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경신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강서고. 강서도 옛날에는 명덕외고라고 하는 인문계 명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고는 거의 의대 진학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빠지니까 영어 성적이 월등한 애들만 가는 추세거든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인 자사고입니다. 중동고. 강남에 있죠. 현대청운고, 단대부고, 낙생고, 포항제철고 다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일반고로 표시되어 있는 경신고 대구 지역의 비공인 자사고고요. 그 다음에 낙생고 사실 일산 경기 남부 지역의 비공인 자사고입니다. 공부 좀 하고 하는 애들은 나 낙생고 가겠다. 엄청나게 뛰어난 애들이 몰려드니까 의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 강남권이죠. 해운대고 자사고죠. 대륜고 대구에 있는 일반고지만 대구의 거의 비공인 2위 자사고죠. 진선여고 강남고죠. 화성고가 약진했어요. 한일고 공주, 능인고, 충남고, 대구여고, 경북고. 이게 베리타스 알파에 나온 건데 실제 집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잘 보는 학교는 150명씩 보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휘문고 500명 중에 150등 하면 나 의대는 가겠구나. 저 밑에 있는 고신대 의대까지는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큰 착오입니다. 사실 500명 중에 150등이면 상위 30%잖아요. 그 다음에 낙생고 상위 15% 안에 들어가면 되네. 한 정규 60등 정도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 중에 승은 망한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 중에 대박 나는 애가 있으니까 낙생고 60등이면 충분히 의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보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N수생 비율이거든요. 국립대는요. 의대 합격자 중에서 최근 3년간 N수생 비율이 81%입니다. 사립대는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수도권 사립대 75.8%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몇 퍼센트 가는 거냐면 19%. 그럼 몇 프로 가는 거예요? 25% 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좀 더 N수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단 5%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왜?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N수생 비율이 좀 낮을까요? 자, 가천대 빼고요. 경희대 논술 전형이 있죠. 고려대 빼고 성균관대 논술 전형이 있죠. 아주대 논술 전형이 있죠. 연세대 논술 전형이 있죠. 이화여대 논술 전형이 있죠. 인하대 한양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재수생들은 야 논술 운이야. 작년에 해봤는데 시간만 버렸어. 돈만 버렸어. 이러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야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도 있지만 논술이라는 게 진짜 대박 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논술하는 애들이 그래도 논술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재수생과 또는 N수생과의 싸움에서 조금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단 한 번에 의대를 간다. 이건 신과 가깝고 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학원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뭐도 알아보셔야 되냐면 조상님의 묘터도 한 번씩 보십시오. 운이란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애가 태어난 일시, 사주팔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 몇 퍼센트를 뚫어야 됩니까? 10%를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25%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운이 아니라 준비해서 대학, 의대를 보내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고3 때 또는 고2 때부터 논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진다.
그 올해는 의대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의대 발표나 한번 보세요. 정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강제로 진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이 40%예요. 의대 중에 빅4인 울산 의대는 애들은 서울 와서 수업 듣는데 기본적으로 울산 의대 본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40%는 울산 경남 지역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4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경찰다 가는 애들 있었거든요. 인문계들 중에 정의심에 불타고 그 다음에 또 한때 프로파일러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인정받고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온다 그래서 경찰대 가려고 했던 애들 지금 안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나는 공학이 좋아. 나는 반도체 쪽으로 갈 거야. 나는 뭐 코딩 쪽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애들 전부 다 야 가보니까 별거 없다. 고생만 고생하고 경력이 훨씬 더 보장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 의대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산이 많이 됐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은 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도권 지역은 뭐가 어렵냐 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 의대로의 집중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다행히 약대가 피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시 약대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약대로 빠진 애들이지만 어차피 의대, 치의의, 수의의 약대는 무슨 계열입니까? 의학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80%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75%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동네 의대 합격자를 또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의대는 10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어머님들. 자, 재학생 비율 보세요. 일단 현역 비율 2020학년도에 22%였어요. 그럼 2021학년도에 합격자 비율 20%였습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입니다. 그다음 2022학년도에 22%니까 현역이 고3이 바로 의대 진학하는 경우 비율 몇 프로다? 20%. 이건 청년의사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세요. 현역은 그대로인데 누가 줄었습니까? 재수생이요. 49%에서 몇 퍼센트로 줄였어요? 43%로 줄었습니다. 다시 몇 퍼센트로 줄었습니까? 36%로 줄었어요. 자, 삼수생 그대로입니다. 20%, 25%, 25%가 유지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4 플러스 N수. 아까 말했던 44살 대기업 부장님 9%에서요. 몇 퍼센트? 12%. 다음 몇 퍼센트? 17%니까 2배로 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카이스트 다니던 사람들 물화생지는 거의 완벽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물화생지 고등학교 수준 모를 것 같습니까? 쓱 훑어와도 됩니다. 수학도 기본적으로 돼요. 이런 친구들이 박사하다 갑자기 때려치고 안 되겠다. 폴스학 왜 하냐? 교수님의 노예를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한 6개월 마음 먹으면 지방대 의대 갈 정도 성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요. 재수생 비율, 흔히 말해서 반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 공대입니다. 왜요? 차라리 한 문제 더 맞았으면 의대 가는데. 두 번째가 연대 공대예요. 그러니까 연대 공대나 서울대 공대나 고대 공대 다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걔네가 대학에서 배우는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학이든 이게 고등학교 수능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수학 등등이 있죠. 얘네들이 물리학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 등등을 해도 고등학교 수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옛날에 이랬거든요. 9월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고3 애들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 보면 재수생과 N수생의 침공이 너무 커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애들이 뭐만 보는지 아세요? 수능만 봅니다. 그러니까 9월 때까지 9월 모의고사 때까지 내가 의대 진학할 성적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가장 무서운 나이는 들 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고3 애들은 수능 볼 때 덜덜덜 떨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미 어차피 내 인생 망했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능 상황이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더 좋아. 쉽게 나왔어요. 내 공부가 부족했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딴 애들은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겠지. 나는 신중하게 갈 거야. 어렵게 나면 오히려 더 좋아. 어설픈 상위권 애들 다 빠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 요게 20%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많으면 44살 이 대기업 부장님이 올해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냉정하게 돌아가서 우리 애가 만약에 낙생고를 갔어요. 근데 이거는 분당 맹모에서 짓게 된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의학과 계열 전체적으로 54명인데 제가 보기엔 낙생고에서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봤지만 의대만 48명이었으니까. 그쵸? 곱하기 2 정도 보면 100 정도 할 텐데 그럼 우리 애가 낙생고 가서 전교 300명 중에 100등 하면 충분히 의학과 계열 약학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20%. 냉정하게 보면. 그럼 낙생고에서요. 약대까지 가려면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2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8명이었죠. 48명에 20% 하면 몇 등입니까? 10등입니다. 낙생고 가서 전교 10등 안에 안 들면 의대 과정을 총 몇 년 과정으로 봐야 된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근데 막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이거 상담해보면 우리 애가 지금 영재가고 준비한 게 얼만데요. 영재가고 막 나중에 오면 그럽니다.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영떨이들이라 그러죠. 영떨이들. 또는 뭡니까? 영재고 과고 호소인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재고 가고 호소인들이 한 학교에 20명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낙생, 중앙, 대진, 영동여고 이런 아주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웬만큼 쉬면서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가는 순간 애들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애들 최소 몇 명이라고요? 10명인데 영떨 과떨이들 중 또는 특목고 특떨이라고 그러죠. 떨이들 중에 한 5명 정도는 멘붕이 와서 현자 타임 때문에 쉬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오기 때문에 독을 품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5명이에요. 낙생고는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늘 푸른 거는 딴 걸 다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의치에 한의대 10명 갔다 그러는데 늘 푸른 거에서 10명이 의치에 한의에 왔으면 전교 2등 안에 들어야 어디 가는 겁니까? 메디컬 계열 진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교 2등 결코 쉽지 않다. 돌마고 분당 대진고 총 30명 갔다 그러니까 전교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대진고에서 전교 6등 안에 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아주 특이하게 주목할 학교는 보평고가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보평고가 25명 보냈는데 보평고에서 전교 7등 하는 게 결코 쉽진 않다.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그런 거 있어요. 자, 낙생, 중앙, 대진 여기는 가기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밑에 학교를 어딜 갈까요? 그러면 이제 학원들이 뭐 밑에 학교 대강 찍어줍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학생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 보고요. 얘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좀 약하다. 그럼 그 밑에 학교 중에 수학은 어렵게 나오는데 국어가 좀 쉽게 나온 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이 최적화돼서 가장 조합이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해 줄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계획을 안 잡아주면요. 얘는 국어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국어 쉬운 학교 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학생별로 진단해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생의 진학 적합성 평가를 해주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번 설명회 때 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 입장이 중간고사 쉽게 나왔다가 기말고사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가 똑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올해 기말고사까지 끝내고 국영수별로 난이도 평가해가지고 학생 적합성 평가를 하자. 그래서 이건 다음 설명할 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낙생고도 전교 10등에서 15등 안에 들어야 고3 현역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예요? 10년 계획 세우셔야 된다. 강산 한번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머지 인문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1등부터 최소한 5등 또는 3등 안에는 들어줘야 고3 때 의대 진학이 가능한데 이거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집이 가깝다고. 애들은 뭘 가장 많이 따지겠습니까? 고대 진학에서. 고교 진학에서. 급식입니다. 옛날엔 교복이었는데 지금은 급식이에요. 급식이 어디가 맛있나? 어머님들은 뭡니까? 셔틀이 있느냐? 거리가 가까우냐?
요건데 실질적으로 학생의 강약점에 가장 잘 맞는 내신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승천을 위한 여의주를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할까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의주 프로그램은 최상위 학생들만 뽑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12명만 뽑을 건데요. 성적이 안 되면 3명만 성적되면 3명만 뽑을 거고요. 5명만 성적되면 5명만 뽑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할 건데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른 학교 학원보다 수업 몇 시간 더 시키는 거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수업하는 거 이게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애들 대학 가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위권 애들을 가르쳐보면 상위권 애들은 10문제를 풀어야 되면 한 문제의 방향성만 잡아주면 9문제는 풉니다. 근데 한 문제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 하나의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하면 얘는 결코 92점 또는 94점에서 그 벽을 못 놓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께 수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학생들에게 지적인 충격을 줘라. 그래서 이거구나. 문제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수능 문제란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번 새로운 눈을 갖게 만드는데 주력을 해라. 그래서 모든 수업은 지적인 충격을 통해서 실력, 본질적 실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저는 처음부터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국어 전문학원 이런 걸 지향하지 않고 과목별 전문학원 컬렉션을 지향하는데 지금 대치동에 있는 전문학원들 다 무너졌습니다. 중등까지는 전문학원이 있어요. 수학 전문학원 있고요. 영어 전문학원 있고 국어 전문학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총체적 입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SD 학원, 그 다음에 뭐 DK 학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탐구니까 MR 학원 등등 국영수 다 합니다. 그래야만 애들 내신부터 수능까지 총체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의주반은 선생님들 매번 모여서 회의하고요. 학생 한 명을 놓고 국어가 어느 정도 강한지 수학이 어느 정도 강한지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에 따라서 시간 배분도 따로 해주고 해줘야 될 수업 내용들을 따로 구체화시켜가면서 딱 12명을 끌고 진짜 12명 얘네들만 의대를 딱 보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적 안 되면 내려보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전문학원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애가 특목고 합격자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영재과고 합격자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영재과고 전교 의대 합격자 전국 52순위에 없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가서 공학계열로 가려면 영재과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영재과고를 가더라도 상위 30%에서 50%의 들 성적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라. 안 그러고 영재과고 끄트머리에 문 닫고 이름 올리고 학원에 실적 내주는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재과고하고 특목고 등은 아예 수능 공부를 안 시키고요. 그냥 그 자체 프로그램을 강하게 밀고 가니까 수능 체제까지 가야 되는 의대를 지원한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실 거면 인문고를 가라. 인문고에서 상위 전략을 상위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첫 번째 1학년 때는 국영수, 과, 종합적인 내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수행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독후감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독후감 처음에 써서 냅니다. 그럼 이 독후감 보고 제가 직접 야 이건 이런 방향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건 뺐으면 좋겠다. 약 3번 정도 첨삭해서 독후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특목고 영어 같은 경우 있죠. 성남외고는 영어가 엄청나게 어려운 원서인데 되게 철학적인 책이에요. 영어 선생님 봐도 문장이 안 되는 구정이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논술 강사니까 그 책을 같이 사요. 저는 한글본, 영어 선생님은 영어본을 읽고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이 내용은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이 사상가의 핵심적인 주장은 뭔지를 제가 브리핑하고요. 아니면 영어 시간인데 제가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다시 영어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국영수, 사, 과, 논술이 종합적인 학원이 있을 때 애들의 힘만으로 아니면 특정 과목의 강사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종합적이고 토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걸 지향합니다. 저희 학원은. 두 번째, 목표는요. 고1 때 수능 전과목 1등급 맞는 게 목표입니다. 여의주반은. 고1 때 수능 전과목 1등급 완성하고요. 고2 때는 수능 전과목 만점에 도전하고 고3 때는 이제 완벽하게 어떤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래서 디스코 팡팡을 타면서도 애들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 되게 웃겨요. 평소 공부 잘하는데 앞에가 다리를 떨었다고 신경 거슬려서 못 풀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하이힐 신고 와가지고 듣기 평가하는데 또각대는 소리 때문에 못 풀었다. 이런 거 많거든요. 수능 성적이 왜 모의고사 성적보다 안 나온지 아세요? 똑같은 긴장감이거든요. 고3은. 근데 모의고사는요. 같은 반 애들이 시험을 봅니다.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미 위험이 예견돼 있어요. 아, 쟤 다리 떠는 애, 쟤 킁킁대는 애, 쟤 냄새 나는 애. 근데 수능은 전혀 다른 학교 가서 예견되지 않은 위험 속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 대처 능력을 2학년 때 길러서 고2 때 만점을 도전하고 고3 때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고3의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 2회 학생 맞춤형 로드맵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혜용 소장님과 제가 같이 할 건데 애가 2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1.11 등급입니다. 얘 학생부 교과로도 의대를 가겠구나. 근데 갑자기 2학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확 망쳤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야, 교과는 버리자.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지향해야 될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씩은 컨설팅을 하고 학생이 지금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한지,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를 따져서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중점적으로 입시 전형을 말아서 분반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위주라는 애들은 저희는 황룡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황룡반.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나 수능 전형은 청룡반. 그 다음에 내신, 수시와 정시를 모두 쓰는 애들은 쌍용반. 의대를 못 가지만 의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나는 의대반에 맞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안 되면 N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고 싶다. 요런 애들은 처음에 이무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저희 강사들 이무기는 너무하다. 그래서 독사반,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는. 그래서 요 반들을 1학년 때는 한 반으로 가지만 2학년 가면서 반을 분반시켜서 각각의 정형에 가장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의대 간 애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평탄하게 의대 간 애 없어요. 중간고사 망쳐가지고 갑자기 가출한 애도 있고요. 직장에게 오는 애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씩은 전문 심리 전문가를 모시고 각 시비별로 가장 중요한 심리 특강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즉 단순하게 많은 양을 공부시킨다? 이거는 그냥 애들도 알고 있어요. 양치기입니다. 전혀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킬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만 푼다? 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어만 수학만 만점 받았는데 나머지 국어 영어가 망해졌어요. 근데 얘가 수학 전문학원만 다녔다. 수학만 미친 듯이 하니까 학원에서 얘 의대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 시간을 빼앗겨서 균형성을 잃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관리와 촉체적인 입시와 3년간의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 여의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고요.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여의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